아이 레이아웃이라고 해야 되겠다. 약간 아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지은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 레이아웃. 아무튼 요 컨텐츠 높이만큼 자동 설정되는 거고, 얘는 나머지는 이제 가변. 그러니까 이 부모 크기 있죠? 부모 크기가 결정이 되면 이 안에서 얘네가 딱딱 이 전체 높이만큼 얘네들이 가득 차면은 좋겠는 겁니다. 네. 요 뷰포트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가득 차고, 얘는 고정이죠, 고정. 근데 뭐 우리가 하이트 값을 줘서 고정시키는 건 아니고, 안에 컨텐츠 양에 따라서 고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됐고, 나머지는 이제 가변.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박스 배경색을 넣어 보자. 그리고 여기서 하이트 100%. 자, 하이트 100% 해도 우리 생각처럼 동작되지는 않죠. 얘가 100%다. 그러면 왠지 이렇게 가득 찰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 코드펜에서 이 섹션 박스 상위 요소가 사실은 있다고 보면은 맞거든요. 그 요소의 높이를 받아오겠다라는 컨셉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 상위 요소의 하이트 값은 오토일 것입니다. 오토의 의미는 안에 내부 컨텐츠 높이만큼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트 100%는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전체 높이만큼으로 잡히게 하기 위해선 VH 단위를 쓴다. 뷰포트, 요 화면단을 의미합니다. 뷰포트의 하이트 100%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바디 마진형 해줄게요. VH는 뷰포트 하이트, 그러니까 이 뷰포트, 실제 보여지는 이 영역을 다이렉트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0VH 이렇게 하면 요 뷰포트의 절반 사이즈만 가지고 오는 거죠. 하이트 100% 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됐죠? 그러면 이게 가득 차게끔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다. 그래야지 이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박스 사이드바 이름 바꿔야 되겠다. 헤더로 바꾸겠습니다. 배경색 넣어보자. 0.1. 그리고 박스 컨텐츠, 여기에도 배경색이 들어가게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지. 그리고 한꺼번에 뭐 박스의 패딩 아까랑 똑같이. 근데 패딩 잡는 순간 100VH에서 스크롤 생기죠. 항상 하이트 값 여기에 패딩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되죠. 이거는 이제 박스 사이징, 박스의 사이즈가 결정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정 하이트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패딩이 추가가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스크롤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하면 행복해진다.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는다. 100VH의 안쪽 패딩 20픽셀이 달성이 된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도 안에 패딩을 잡아주자. 이 상태에서 사이 간격 떨어뜨리고 얘는 여기 끝까지 차와야죠. 자, 어떻게 하냐? 역시나 플렉스를 써야죠. 플렉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합니다. 그러면 가로로 배치된다. 그런데 지금 이 두 플렉스 아이템스가 엄청 높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플렉스 컨테이너에 설정되어 있는 프로퍼티인 얼라인 아이템스 때문인데요. 얼라인 아이템스의 기본이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 말 그대로 이게 스트레칭 하는 거죠. 엄청 늘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박스 하이트 값만큼 안에 있는 헤더랑 컨텐츠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스트레치를 그냥 두면 되는 거고,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 그래서 플렉스 디렉션 요것의 이니셜 밸류가 로우인데 칼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갭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그 CSS 베리어블 이용해서 아까 20이라고 만들어 놓고 해줬었죠. 같은 방식으로 해주겠습니다.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 부분이 여기 끝까지 차 올라야죠. 어떻게 차오를 수가 있냐? 아까랑 같습니다. 이게 플렉스 컨테이너예요. 그리고 플렉스 아이템스입니다. 그럼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사용 가능한 공간의 크기인 거죠. 그래서 박스 컨텐츠에게 가변 높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이죠. 플렉스 그로우 역시나 여기도 1을 준다 이거죠. 그러면 늘어난다. 그러면 창 크기 늘리고 줄였을 때 어때요? 요게 똑같이 조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헤더 크기가 안에 있는 컨텐츠 크기만큼으로 잡힐 수도 있고 뭐 미나이트가 설정이 될 수도 있겠죠. 요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렇죠. 요거는 이제 고정이고 이게 나머지 가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레이아웃 아이 레이아웃 말고 좀 더 좋은 표현이 없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나면은 심심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가변 높이 가지고 있는 이 요소 내부에 컨텐츠가 실무적으로 투입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컨텐츠를 많이 넣어보자. 자, 이거 BS 코드에서도 지원되는 건데 로램이라고 하고 탭 누르면 그 알 수 없는 이런 영어 같은 거 더미 텍스트라고 보통 불리는데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자.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 엄청 많이 넣자. 이거 엄청 많이 넣었죠? 자, 엄청 많이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넘쳐 흐르게 되죠. 그죠? 그러면 컨텐츠 양이 많아졌을 때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양이 많아지면 이 전체 레이아웃이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 하이트 0 플렉스 아이템스는 민 하이트 오토의 의미가 컨텐츠 양만큼 잡혀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까 넘쳐 흘렀던 거죠. 오버플로우 속성을 주면 되겠네요. 오버플로우 오토 해준다. 그러면 이 안에서 스크롤바가 생기겠죠. 뷰포트 높이 기준으로 이런 레이아웃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 레이아웃이 이렇게 고정되는 케이스가 더 많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시보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인 경우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말 이제 플렉스박스가 잘 만들어졌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푸터. 이렇게 들어가죠. 박스 푸터. 푸터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어때요? 이 레이아웃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푸터 영역에는 뭐 버튼 같은 거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이상 I가 아닌데? 이거 I가 아니야. 이거 대시보드 레이아웃이라고 바꿔야겠다. 대시보드 레이아웃을 바꿨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 여기 푸터가 들어가니까 더 이상 I가 아니지 않습니까?